그 불교 수행에서 마음 관찰하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탐욕이 있구나, 성냄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까먹어서 그렇지 뭐 그게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거친 탐욕이나 굉장히 강한 성냄 정도를 관찰을 하는 거를 쉽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요 근래 알게 됐어요. 수행을 통해서 뭐 삼매나 자비 같은 선법을 일으킨 다음에 제가 그거에 뭐 큰 집착이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가 다음에 수행을 할 때 그 마음을 당연히 일으켜야지 라고 했는데 안 일어났을 때 제가 화를 내는 거를 보고 그때 선법에 자만이 많이 붙어 있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에서 뭐 공덕을 짓던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제 딴에는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어떤 욕망으로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흔히 하는 인간관계 속에 그 계산 같은 게 들어가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는 일들을 하거나 그렇게 선법이라기엔 욕망이나 사견이 붙어서 일들을 하는 것들을 나중에야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막상 그런 걸 하고 있을 때는 그거를 섬세하게 알아지는 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 대념처경에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으로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알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수행할 때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은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이라고 알고 이제 탐욕이 성냄이 없는 마음은 성냄이 없는 마음을 알아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뭐 말로는 되게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이나 성냄은 어떻게 보면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아주 거친 탐욕에서부터 아주 미세한 탐욕까지 또 아주 거친 성냄에서 아주 미세한 성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의 수준에 따라서 거기서 나타나는 탐욕이나 성냄의 형태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좀 거친 탐욕과 성냄을 알고 또 그것이 사라진 마음 상태를 알았다고 해도 또 미세하게 나타나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은 잘 못 볼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좀 거친 대상에 대해서 탐욕이 일어나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오용락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나마 좀 알기가 좀 쉬운데 근데 이제 수행이 잘 돼서 나타나는 선법에 대한 그런 가래, 집착 이런 것들은 정말 이게 미세하게 나타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좀 세속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집착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쉬운데 이 좀 비세속적인 대상, 그런 뭐 수행이 잘 될 때 그 상황, 그러니까 뭐 지혜가 생기거나 뭐 삼매가 생겨 이럴 때 거기에 달라붙는 애착이나 그런 자만 같은 거는 이 대상 자체가 고귀한 대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착하는지도 모르고 집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통 자기 고귀한 대상에 집착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그게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한다. 이것 자체가 수행의 수준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난 다 됐다 이게 아니고 수행이 깊어지면 또 깊어질수록 또 거기서 안 보이던 탐욕을
다 있는 마음은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그것도 놓아진 마음은 놓아진 마음이라고 알고 이렇게 계속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행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 관찰이 참 쉽지 않구나라고 느낄 때는 마음 관찰을 못 하다가 괴로운 과보를 받게 됐을 때 특히 이제 좀 절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도 뭔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속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세속에서 했던 거와 비슷하게 어떤 잘하고 싶은 욕망이랑 그 일에 대한 자만이 이렇게 붙으면서 막 달리다가 욕망으로 하는 행위니까 뭔가 과하게 하게 되거나 이제 뭐 조급하게 하게 되거나 해서 그게 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를 내고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면서 아, 내가 마음 관찰 정말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절감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아, 내가 지금 욕망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선법에 집착이 붙었구나. 이런 거를 좀 더 알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일단은 그 알아차림의 힘 또는 뭐 지혜의 힘하고 그 삼매의 힘하고도 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왜 삼매를 닦느냐 하면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속에서는 자기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근데 이제 삼매를 닦아서 마음이 되게 고요해진 상태로 가다 보면 또 그 고요한 상태가 됐다는 것은 거친 건 좀 놓아졌다는 뜻인데 그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또 장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잘 몰랐던 아주 섬세한 그런 장애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 욕망이나 성냄 이런 걸.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거기서 이것마저도 놓으면서 좀 더 미세한 그런 삼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좀 더 깊은.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마음에 되게 미세한 그런 거를 장애를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또 우리가 마음을 관찰하는 힘을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마음을 보는 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냥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하고 계속 마음에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하고는 이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섬세함의 정도가 확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제 관찰할 때 그 자기 마음을 좀 섬세하게 보는 그런 노력, 의욕, 그리고 이제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근데 이런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반조하는 걸 자꾸 해보다 보면 자기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반조 과정이 없으면 되게 두리뭉실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조하는 것도 같이 이제 그런 반조하는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그 더불어서 이제 이런 반조와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제 지켜보는 거하고 반조하고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지혜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 그 우리한테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이런 걸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고 그걸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삼매가 좀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또 삼매가 깊어진 상태에서는 깨끗한 종이에 뭐 물감 하나 튀는 것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이게 이제 아주 맑은 마음 상태에서는 번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되게 섬세하게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서로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섬세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시간 정도 만약에 아주 고요한 상태에 있었다. 탐욕과 성냄이나 이런 게 없는 마음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했다.
그러면 이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게 되게 명확히 보이거든요. 짧게 있을 때는 사실 그게 이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좀 헷갈릴 때도 있지만, 탐욕이 없는 마음을 굉장히 오랜 시간, 예를 1시간 정도 이렇게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로, 예를 들어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주 미세한 탐욕이 움직여도 금방 캐치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섬세하게 보고 정말 탐욕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이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를 또는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탐욕이 있는 마음과 대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상 중이든 뭐 수행 중은 당연하고 수시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주의를 섬세하게 기울이려고 하고, 일정 시간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 동안 살았는지 반조를 하고, 그리고 호흡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길게 닦아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감각과 대비되는 탐욕 성냄이 있는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감을 점점 키우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나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육이 있는 사람과 근육이 없는 사람의 차이도,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운동을 통해서 어떤 근육이 개발되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들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뭐 근육이 좀 빠지는 것 같아도 소위 말해 근손실이 온다고 생각하고 금방 그걸 또 채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계속 마음을 관찰하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다 보면 그 마음에서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레이더가 촉이 되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도 명확해지고, 이게 사실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게 결국은 지혜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예리해질수록 이걸 아주 미세한 변화도 금방금방 캐치가 되는데, 지혜가 둔한 사람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좀 지속적인 노력과 그런 관심,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